안녕하십니까. 광주 전남권 뉴스입니다. 5.18 당시 민간인 피해가 워낙 커 가려졌지만 작전에 투입됐다 숨진 군인과 경찰도 20명이 넘습니다. 그동안 가해자와 피해자로 나뉘어 등을 돌려왔는데 5월 단체가 먼저 사망한 계엄군의 묘역을 찾아 손을 내밀었습니다. 유승용 기자입니다. 1980년 5월 광주에 투입된 11공수 특전여단과 보병학교 교도대 사이 5인 사격으로 공수부대원 9명 등 군인 13명이 숨졌습니다. 이처럼 5.18 당시 작전에 투입됐다 사망한 군인은 모두 23명입니다. 경찰 4명을 포함하면 당시 숨진 군경은 27명으로 서울 현충원에 안장됐습니다. 이들이 묻힌 묘역에 5.18 유족과 5월 단체 대표들이 찾았습니다. 43년 만에 첫 참배로 당시 순직한 군인과 경찰의 넋을 기렸습니다. 5.18 순직자께 대하여 경애. 5.18에 대한 왜곡된 시선이 여전히 남아있는 데다 진상규명도 진행 중이어서 성급하다는 우려가 나오지만 5월 단체 대표들은 화해를 위한 첫걸음을 떼기로 했습니다. 숨진 군경들 역시 국가 명령에 따르다 산화한 또 다른 피해자인 만큼 이 같은 행보가 진상규명에도 도움을 준다고 봤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특전사나 그때 당시 참여했던 군인들이 우리와 가까워지며 스스럼 없이 그 옛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겠냐. 이 뜻깊은 자리에 특전사 동지에도 함께했습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그런 전제하에 우리는 서로가 함께 용서하고 화해하는 그러한 것이 메시지다. 이번 참배에 이어 다음 달에는 특전사 단체 회원 100여 명이 광주를 찾아 국립 5.18 민주묘지를 5.18 단체들과 함께 합동 참배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5.18 당시 계엄군으로 투입됐던 당사자들도 참석해 양쪽 단체가 공동으로 입장문도 발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유승용입니다. 전남 선거관리위원회가 전라남도 체육회장 선거 과정에서 선거인에게 현금을 제공한 혐의로 A 후보자의 관계자 B씨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B씨는 지난해 12월 A 후보의 선거운동을 돕기 위해 제3자를 통해 선거인 C씨에게 현금 5만 원권 20매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을 제공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며 선거법 위반에 대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신세계가 대형 프리미엄 백화점 신축 계획을 추진하면서 주변 교통난이 우려된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신세계는 신축 백화점을 단순한 판매 시설을 넘어서 시민이 즐길 수 있는 문화 공간으로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광주시에 제출한 계획서를 보면 문화시설 면적은 극히 일부에 불과했습니다. 김호 기자입니다. 광주 신세계가 시 소유의 기존 도로를 사업 부지에 포함하겠다며 밝힌 사업 목적은 복합 문화공간 조성입니다. 아트앤컬처파크, 단순 판매 시설 넘어 시민들이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는 장소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현재의 백화점을 좀 더 편의성을 극대화시킨 부분으로 새롭게 선보이겠다는 내용으로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신세계가 새 백화점을 짓겠다며 지난해 11월 광주시에 낸 지구단위 계획 제안서입니다. 건축물 설계 계획상 연면적은 24만 8천 제곱미터. 그런데 문화 집회시설은 3,700제곱미터로 전체의 1.5%뿐입니다. 반면 백화점과 마트를 합친 면적은 60% 가까이 됩니다. 이는 신세계가 지난 2021년 대전에 신축한 백화점과 비교됩니다. 신세계는 대전점을 예술과 과학을 접목한 미래형 백화점이라고 홍보했고 실제 체험과 관람시설을 11% 넘게 조성했습니다. 특히 광주 신세계는 상대적으로 고가의 물품을 주로 판매하는 백화점 면적은 배 이상 늘리는 반면 마트 면적은 크게 줄이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걸 가지고 사업자 측이 대단히 어떤 문화시설을 만드는 것처럼 하는 것은 좀 속임수에 가깝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광주 신세계는 이에 대해 지구 단위 계획서상 문화 집회시설은 전시 갤러리와 공연장으로 국한된다며 개발 계획 발표 당시 약속한 고객 편의시설은 판매 시설 면적에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시설이 전체 면적에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 중인 단계로 구체적인 규모를 언급하기에는 이르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
이번 겨울은 평년 기온을 웃돌다 며칠 만에 다시 강추위가 찾아오는 변덕스런 날씨를 보이고 있는데요. 남녘에서는 벌써 봄을 알리는 고로쇠 수액 채취가 시작됐습니다. 광양 백운산의 첫 고로쇠 수액 채취 현장을 이성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골짜기마다 아직 잔설이 남아있는 해발 600m의 광양 백운산 기슭. 수십 년 자란 굵은 나무에 구멍을 뚫자 금세 맑고 투명한 수액이 맺히고 방울방울 떨어집니다. 뼈에 좋다고 해서 일명 골리수라고도 불리는 고로쇠 수액입니다. 백운산 일대 1680헥타르의 산지에 있는 고로쇠나무 군락지에서 올해 첫 수액 채취가 시작됐습니다. 광양 지역 400여 농가들은 올해 90여만 리터 생산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고로쇠 수액 수확량과 품질은 큰 일교차가 좌우합니다. 영하로 내려갔다가 영상 한 8도에서 10도 정도 됐을 때 최적의 날씨로 고로쇠 약수가 뚝뚝뚝 떨어집니다. 그렇게. 광양 고로쇠는 전국 처음으로 지리적 표시제에 등록됐고 현대화된 정제시설을 갖춰 품질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특히 SNS 홍보와 0.5리터들이 소포장 등 소비 트렌드에 맞춘 전략으로 벌써부터 사전 주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벌써 알고 많이 사전에 예약을 지금 받고 있고요. 작은 그 소포장 단위를 많이 만들어서 판매할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며 겨울을 나고 있는 고로쇠나무. 농민들의 수액 채취는 3월까지 이어집니다. KBS 뉴스 이성각입니다. 다음은 희망 2023 나눔 캠페인 이웃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전국 기간제 교사 노조가 전남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간제 교사에 대한 복지차별 철폐를 촉구했습니다. 노조는 전남교육청이 정규직과 달리 기간제 교사에게는 암 진단비와 건강검진비, 출산 축하금 등을 지급하지 않는다며 기간제 교사의 건강은 교육활동과 직결되는 만큼 차별 폐지와 처우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노조는 전남교육청에 기간제 교사 5천여 명이 참여한 차별 폐지 촉구 서명도 전달했습니다. 광주와 전남경찰청이 오는 3월 8일 치러지는 농축, 수협 등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선거사범 단속 체제에 들어갑니다. 광주와 전남경찰은 이번 선거에서 금품 수수와 허위사실 유포, 조합 임직원의 불법 개입을 3대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엄정히 수사해 처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전남경찰은 이번 선거와 관련해 7건 총 10명을 수사 중이며 광주는 아직 수사 대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순천시가 새 폐기물 처리 시설을 짓기 위해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순천시는 최근 주민 대표와 전문가, 시의원 등 11명으로 입지선정위원회를 꾸리고 다음 달에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순천시는 올해 상반기에 폐기물 처리 시설 후보지를 정한 뒤 2029년까지 완공할 방침입니다. 민주노총 소속 광주 전남 마트 노동자들이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바꾸는 움직임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들은 어제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대구시가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월요일로 변경했다며 이는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반노동 정책이라고 규탄했습니다. 이들은 또 광주를 포함해 일요일 의무 휴업을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들도 대구를 따라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변경할까 우려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남을 찾은 관광객을 연령대별로 분석한 결과 50대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전남본부와 목포본부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전남 관광객 중 50대가 21%로 전체 연령대 가운데 가장 높았고 20대는 17.2%를 차지했습니다. 전남을 제외한 전국의 다른 시도는 20대 관광객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국은행은 전남은 자연 생태 관광 자원이 풍부하지만 교통 접근성이 다른 지역에 비해 떨어진다며 연령대별 맞춤형 관광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오늘도 예년 이맘때보다 추운 겨울 날씨가 예상됩니다. 아침 기온 내륙을 중심으로 영하 5도 안팎까지 떨어졌는데요. 광주가 영하 2.6도, 화순과 곡성이 영하 6도 안팎 보이고 있습니다. 낮 동안에도 4도에서 5도 안팎까지밖에 오르지 못해서 평년 기온을 1, 2도가량 밑돌겠습니다. 전남 북부 지역은 오전에 눈이 날리는 곳들이 있겠습니다. 양이 적겠지만 도로 위에 살얼음이 생길 수 있겠습니다. 교통안전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고요. 아침 기온은 장성과 담양 영하 5도 안팎으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1에서 3도가량 높고요. 한낮 기온 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여수의 낮 최고 기온 6도, 광양 7도로 어제보다는 1, 2도가량 높겠습니다. 목포의 한낮 기온 5도, 진도와 완도 6도에 머물겠고요. 신안을 비롯한 도서 지역도 5도에서 6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겠습니다. 내일 낮에 일시적으로 기온이 오르겠지만 금요일부터 다시 추워지겠고요. 금요일 새벽에 전남 동부 내륙 지역에는 흐린 하늘과 함께 눈도 조금 날리겠습니다. 또 연휴 마지막 날인 화요일에는 눈과 함께 강력 한파도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월 18일 뉴스광장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